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봤는데 답변을 못한 게 있는데 그게 스마트폰엔 나오거든요. 스마트폰엔 나오는데 이게 알람이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알람이 유튜브 알람은 이렇게 좀 애매하게 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캠으로 보여드리려면 보여드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스마트폰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알람이 왔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개발자라는 직업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하더라 혹은 나는 이런 성향인데 개발이 잘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대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다가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두고 현재 뭘 하면 좋을까 생각 중인데요. 저는 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거든요. 찾다 보니 개발자라는 직업이 개인의 역량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논리적인 성향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아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비전공자 공대 출신입니다. 수학 좋아하고 가만히 앉아서 집중력을 발휘하는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협동해서 하는 일은 잘 못합니다. 팀노바에서 교육받은 교육생들 중 비전공자인데 막상 해보니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둔 경우도 있었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민지정님 이거 답변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답변 드릴게요. 일단은 개발이 잘 맞다는 이야기들 그거는 약간 어느 정도 수학적 지능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 그냥 잘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수학 잘해도 개발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게 무조건 수학을 잘해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개발이라는 거는 굉장히 종합적인 능력을 보는 건데 주로 이제 덕후들이 잘했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재능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단 그냥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냥 흥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도 포기한 적성 안 맞아서 그만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아마 엄청 많을 건데 문제는 그건 이제 본인의 판단이죠, 보통은. 근데 왜 이게 본인의 판단이냐? 일단은 그만둔 친구 중에 소위 이제 딱 봐도 너 집중력도 좋고 얘 괜찮게 하는데 그만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둔 친구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친구들도 꽤 많고 그리고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뒀다라고 하는 거가 왜 본인 판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적성이라는 거는 초보자들이 판단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찰자들이 좀 더 하기가 좋은 그런 분야잖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계속 관찰하고 우리는 감독으로서 그 사람 계속 지켜보는데 이제 코칭을 하고 보는데 분명히 얘는 적성이 있다 없다의 문제보다는 어떤 기본 지능과 집중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로 몸으로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막 글자를 보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텍스트를 보고 뭐 컴퓨터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 또는 내가 컴퓨터 타이핑이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잘 못 쫓아와. 그럼 이게 적성이 없는 걸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성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정말 처음에 타고난 지능은 다르지만 그 지능마다 다 단련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적성의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엄청 잘해졌을 때 그 이상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줄넘기라는 게 적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줄넘기는 적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줄넘기라는 건 누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코딩도 누구나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어떤 초반에 폼은 못 짜고 if은 못 짜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거에서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 클래스 이해하는 것도 적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줄넘기 자체를 더 많이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야. 줄넘기는 누구나 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아주 기본 문법은.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나간 사람들은 그냥 애초에 준비가 안 되고 어느 정도까지 그 피지컬에 다다를 때 필요한 근육통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헬스장에서 뭐 러닝머신을 한다. 근데 다리에 근육통이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근육이 느는 거잖아. 근데 근육이 늘고 싶은데 우리가 바디빌더처럼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프로 바디빌더 최상위권에 있는 바디빌더까지 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개발이라는 거를 잘 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늘리는 게 중요한 거죠. 즉 이거를 헬스장으로 바꿔 말하면 내가 근육을 어디까지 늘릴 것인가가 핵심인 거지. 누구나 근육은 있고 인간은 근육이 다 있어요. 그리고 코딩을 하기 위한 뇌는 누구나 다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뇌나 이런 어떤 근육량이 늘리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리 적성이 있고 몸이 그게 맞지 않더라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한 건 그거죠. 내가 이걸 직업으로 할 건데 내가 최고의 바디빌더처럼 안 되면 이미 승산이 없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개발은 스포츠가 아니에요. 승패가 확실한 분야가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면 그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야 와가지고 적성이 없고 옆에 있는 애들 존나 비교하고 옆에 있는 애들이 나보다 잘하면은 뭐 어쩌라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월급 받고 걔랑 같은 회사 갈 거 아닌데. 아, 그리고 옆에서 지켜볼 때 이 친구를 개선을 시켜주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는데, 국내도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이 사람이 부족한 스킬을 계속 키워주려고 계속 코칭하고 매주 보는데, 그런 곳에 와가지고 스스로 난 적성이 없나봐 이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러닝머신, 그러니까 나는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닝머신 얼마 뛰지도 않고 밥은 존나 먹고 살 안 빠진다고 하면 누구한테 어떻게 설득력이 생깁니까? 일단은 똑같이 해보는 거죠. 마른 친구들처럼. 근데 애초에 근육량이 높아서,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마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처럼 본인이 근육량을 늘리지 않고, 걔네들은 애초에 타고난 게 근육량이 좀 있어요. 그러면 얘처럼 똑같이 먹어서는 못한다고. 얘보다 더 해야죠. 근데 왜 얘가 기준이 되냐고. 얘는 원래 근육량이 많은 애잖아. 원래 운동을 많이 하나 보죠. 아니면 그런 친구가 있는데 나는 운동을 별로 안 해. 운동을 별로 안 하는 친구가 얘 정도의, 애초에 시작 지점이 얘의 근육량이 서로 다르잖아요. 코딩도 똑같아. 얘가 가진 어느 정도 지능적인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석박사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코딩을 시작했을 때, 특히나 이런 컴퓨터를 많이 다뤄본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 더 유리해요. 똑같이 비전공자라도. 평소에 게임이라도 많이 하고 집중력 자체가 좋은 친구가. 근데 사람마다 집중력이 다 다르잖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은 얘가 처음부터 잘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집중력이 다르니까. 근데 얘가 집중력이 키우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겨. 이거를 왜 기초에서 적성으로 나누는지 잘 모르겠어. 제가 그래서 좀 약간 빡쳤는데, 그 적성을 평가할 때는 보통 어디서 하냐면 최상위권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이상 있는 사람들이 그 이상에서 더 나아가지 못할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누구나 한다고. 제가 집중한 그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 위에는 적성이 없으면 제가 얹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 적성을 너무 기초에서 판단하지 마세요. 기초는 누구나 하는 거야. 그 누구나 하는 거에서 보통 문제가 교육기관에 문제가 있어요. 잘못 설명을 해줘서. 근데 문제는 학생의 문제도 있어요. 그냥 뭐 조금 하고 힘들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헬스 시작해서 근육 좀 늘리겠다는데 근육통 좀 있어서 안 하는 거 똑같아. 내가 얘기하죠. 내가 누누이 얘기해요. 그래서도 많이 밝혔는데, 코딩을 처음 하면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와요.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지 않던 연산이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힘들죠. 평소에 하지 않던 머릿속 연산이 나오는데, 근육이랑 똑같거든. 우리 몸은 근육처럼 그 연산에 익숙해지면 할만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독서를 처음 할 때 독서 오래 하기 힘들어요. 근데 독서를 오래 해버릇하면 속독도 가능해져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뇌의 연산도 그런 연산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근육통이 오는 거지. 근육통이 오는데, 이 근육통이 조금 오니까 내가 나 이 스트레스를 못 버티겠어 포기해 놓고서, 사실은 그게 난 적성이 없었나봐 이러는 건 좀 오바죠. 그럼 적성이 있고 수학적 사고가 되게 발달하고 이런 코딩적 사고가 발달한 친구들이, 그러면 얘네들은 머리가 안 아프냐? 안 그래요. 재능이 진짜 많은 친구들 보면 그냥 엄살 안 부리고 조용히 그냥 자기 갖고 묵묵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안 되는 애들 특징은 그 어떤 의지가 되게 약해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막 이만큼 아픈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막 오바했어. 그러니까 되게 짜증나는 거죠. 기초 수준 누구나 해요. 저 진짜 지적장애 있는 사람도 그렇게 고쳐본 적이 있어요. 아주 기초 정도까지는 누구나 해요. 포문이나 클래스나 막 이런 것까지는 누구나 했어요. 진짜요. 지적장애 한 4급인가? 모르겠어. 그분이 몇 등급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일상생활 문제 없는데 좀 봐도 살짝 이렇게 모자란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깊게 들어가면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분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클래스까지는 다 가르쳐 봤어요. 그런 사람도 하는 거 와가지고 클래스 되게 어려운가 보다, 나는 재능 없나 보다, 자기 혼자 판단해. 재능을 왜 본인이 판단하죠? 재능은 전문가들이 봐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좀 듣고 그 다음에 뭐 판단을 해야지.
아니면 상담을 해가지고 판단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 진짜 코딩적 재능이 있는 영역은 자, 그 이상 위쪽에 있는 영역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꾸 기초나 이렇게 어떤 일상 레벨에서 되게 아주 기초 레벨에서 막 재능이 있다 없다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거는 문법의 숙지 문제야. 기억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산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육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똑같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최상위권 보디빌더들이 그러거든. 타고난 몸이 어디가 좋더라 라고 해서 차이 나는 건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건 최상위권 어떤 예민한 심사위원의 문제고 우리가 지향하는 건 최상위권이 아니에요. 어차피 최상위권에는 미친놈들이 엄청 많다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경력도 필요하고 경험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안 가고 제가 목표로 하는 건 상위 30% 정도의 연봉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신입인데 연봉 평균, 업계 연봉 평균보다 살짝 높게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고졸이랑 전문대랑 다 포함하고 지방대 애들이랑 비전공자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포함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름대로 투머치하게 된 거죠. 스펙 대비는. 그렇기 때문에 요 상위 30% 안에 있는 거에 전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 더 간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목표로 두고 있고 그 위에 30%는 원래 전자제품을 사도 아시겠지만 전자제품 노트북만 해도 가성비는 딱 120박 130만원 라인이면은 300만원 400만원짜리 노트북에 비해서 그렇게 성능이 엄청나게 차이 안 나요. 가격적으로는 막 차이가 나는데 근데 웃긴 건 80만원짜리 컴퓨터랑 120만원짜리 노트북이랑 80만원 노트북이랑 120만원 노트북은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딱 가성비 라인까지 올리는 거죠. 연봉을 3600대까지. 그 다음부터는 하이엔드예요. 하이엔드는 무슨 얘기냐면 무게가 같은 사양인데 무게가 낮아져서 돈을 더 쓴다든지 뭐 이런 거 어떤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더 쓰는 라인이라서 가성비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델 노트북이 뭐 300만원인가 그런데 그 300만원짜리 노트북 사양보다 지금 140만원짜리 노트북 사양이 더 좋거나 비슷해요. 문제는 무게가 제게 좀 더 가볍고 키배열이 좀 좋고 액정이 되게 좋고 막 이런 편의성이 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아. SSD 용량이 좀 차이가 난다든지. 그럼 그건 가성비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건 전문가용 그냥 내가 돈 쓰더라도 그 편의성을 가져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영역에서의 그 비교할 법한 재능의 얘기를 기초 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되게 짜증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발 팀루바 오기 전에 어떤 재능의 문제를 기초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아예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않은, 그러니까 최소한의 근육량도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근육을 조금씩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 없어도 솔직히 말해서 재능 없는데 끝까지 버티는 애들이 잘하는 이유가 저희는 기초 때 2월 제도가 있어가지고 2월을 돈을 아예 안 받아요. 그러니까 무한 2월 할 수 있고 남의 수업을 엄청나게 청강할 수 있어요. 내가 첫 번째 강사한테 수업이 이해가 안 되면 두 번째 강사, 세 번째 강사한테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그거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집요하게 월화수목금 와가지고 계속 질문해도 돼요. 아예 그런 전용 강사들이 다 있어요. 지금 개발하고 현업 개발자인 파트장들이 아예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개발하다가 질문 오면 도와주고 질문 오면 도와주고 하니까 사실 그거 외적인 질문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놔두고 그런 친구들, 나는 재능이 없어도 그만둔다고 하는 친구들 보면 그 상담을 되게 꼼꼼하게 받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포문해보고 어렵네? 난 못하겠다 이래. 솔직히 말해서 인생에서 쉬운 게 뭐가 있다고.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저 편의점 알바 어렸을 때 20살 때 잠깐 해본 적 있는데 진짜 다리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 지나면은 다리 견딜만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능숙해지는 거죠. 편의점 알바에. 물류도 처음 하면 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졸라 힘든 그 부분, 왜냐면 일 배울 때는 원래 다 힘든 거야, 어느 분야든. 그런 초기 부분에서 힘들다고 나중에 내가 재능 없으니까 안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고 굉장히 좋은 판단이 아니에요, 제 생각엔. 아무튼 그래서 재능의 영역을 잡고 여러분들이 막 특정해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왜 최상위 하이엔드 얘기를 왜 이 사람들은 기초 때 얘기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무튼 제가 수학과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